오늘도 멋진 하루입니다. 스쿨 오브 소울 교장 이승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날이 굉장히 흐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날이 안 좋구나,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또는 눈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더니 바깥이 굉장히 흐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기예보를 봤더니 현재 저희 동네는 화창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이렇게 틀려도 되나 싶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커튼을 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났더니 그때부터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바깥이 굉장히 좋은 멋진 날씨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 날씨하고는 전혀 반대의 날씨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아침 차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본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참고 기다려서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보려고요.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스스로를 높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사는 삶이고,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착을 시작하고 농경 문화가 시작되어서 저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겼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저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쌓아 놓으려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하는 것처럼 저장하고 쌓아 올리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쁘다고 여겨지냐면, 그렇게 내 것을 내 창고에 쌓는 방식이 사회로부터 비판받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쌓았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쌓았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뺏긴 사람이 그렇게 뺏긴 것만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것을 쌓아 놓는데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내 창고를 풍요롭게 축적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빼앗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빼앗긴 것만큼 빼앗아 와야 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전에 가졌던 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류로서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아니고요. 프란스 드발이라는 분이 침팬지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또는 강한 지도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나머지 개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랬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 표현에 어떤 게 있냐면 패턴 인터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들어오기로 한 딸이 10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봤죠. 10시 15분, 10시 30분 됐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서 11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 얘가 친구를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나. 아, 얘가 오고 있는 길이겠지. 아, 얘가 핸드폰이 가방에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1시간을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 1시간 동안 혹시 얘가 어디 잘못됐나? 혹시 얘가 이상한 택시를 타서 납치를 당한 건 아닌가? 혹시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심리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멈추는 것이 패턴 인터럽트입니다. 패턴 인터럽트라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중간에 끊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경우에 그 생각의 방향이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연약한 개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를 이루기 전에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상대하고 맞서서 다 멸종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숨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인류로 또 문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문명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질 않았어요. 이제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줘야 돼요. 일부러 끊어줘야 됩니다. 어떤 인터럽트,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입해서 끊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환경 또는 사물 또는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게 해서 그 불안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는데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실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의 일탈이나 사회의 이런 나쁜 행동들은 그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능력을 가진 사람,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뺏어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이미 충분하지만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패턴 인트러프트와 같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더 채워서 그 불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도덕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죠. 정의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어떤 혼란이 오냐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빼앗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면 빼앗기고 빼앗는 재화의 전체 양이 줄어듭니다. 전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뺏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상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얻지 못하는, 아무도 쌓아놓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 또는 처벌이라는 개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 그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짓을 하는 더 많은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범죄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딱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은 우리의 전체, 결국은 아무도 이익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제도 또는 여러 가지 도덕적 규칙과 룰을 정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처벌과 또는 사법적 처벌과 도덕적 처벌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것을 멈추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론 할리 교수도 그랬고요. 그리고 데커 컬트너 교수, 버클리에 있는 선생님이죠. 또 그랬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 그것을 그런 처벌과 사회적인 제도만으로 그런 탐욕스러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부의 평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인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교훈에서 찾으면 돼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는 패턴 인터럽트는 무엇일까요?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되냐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냐면 우리는 언제 내 위치가 바뀔지 모르고 또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진 것들 쌓으려고 하는 욕심은 누구든지 있기 때문이죠. 도둑질이 난무하는 곳에서 내가 도둑질을 멈추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손해를 보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은 훔친 물건으로 부자가 됐는데 나만 착해봤자 내 곳간만 비어있고 나만 가난하게 될 터이니 착할 필요가 없구나. 바보 같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물건을 훔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물건을 자유롭고 정직하게 쌓아놓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인 것이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더 많은 물건을 쌓아야 한다는 스트레스,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같이 더 많은 물건들,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측면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경쟁이라는 측면이 맨 앞에 서 있을 때에는 그 뒤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들이 앞으로 나오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저 뒷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물건 훔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되면 그 안에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저 뒷순위가 되거나 배제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장 내가 가진 이유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사회, 그 공동체 자체는 결국 나눌 수 없는 재화의 끝이 보여지는 바로 그 현상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안전이, 내 안정이 그리고 나의 재화들이 나의 부와 명예와 명성이 보호받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아가며 쌓은 것들이 그 사회에서 그렇게 큰 가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연구한 사람의 논문, 업적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빼앗아 온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연구한 것들만 뺏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에서
학자들의 위상 또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기업을 일구어서 좋은 기업이 되어서 그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질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회사로부터 지식과 또 산업 가치들을 빼앗아 오면서 부를 쌓으면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람을 빼오고 서로 지식을 빼오고 서로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가 부를 쌓는다면 그 기업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현상이 오래되면 모든 기업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모든 사람이 같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사회적인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처벌을 하고 또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사회적인 뒷받침을 해주느냐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 안에 그것에 매몰되게 되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만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내가 얻었을 때 얻는 방법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 또 사회의 여러 시스템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의 변화인 것이죠. 탑 다운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모든 국회의원이 정직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국회의원이 나를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행위가 온 국민한테 귀감이 되고 온 국민은 또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직하고 대통령이 정의롭다면 더 쉽게 그 사회가 그와 같은 기조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전부 자기의 이익 또는 정당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같은 걸 인지 못한 채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는 큰 제도 또는 큰 권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집에 가면 아빠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임에 가면 또 모임의 회장, 총무, 그런 임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작게 가진 내 권력을 먼저 충분히 이용해 보는 거죠.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정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정의는 간단히 말해서 공평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단어로 이해를 하자면 공평이라는 말로 정의를 대신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들한테 정직한 겁니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내 아내에게 정직한 겁니다. 내 아내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또 어느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허세를 부리거나 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를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 있는 행위까지 하게 되면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직장의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의 것들을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위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생존을 위해서 신속하게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가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따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또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형이나 누나를 따라하는 것이죠. 복사합니다.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내가 먼저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변은 그 가치가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는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 행위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심리적인 상태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서 정직한 대통령을 환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사기꾼이지만 정직한 대통령을 봤을 때 그 정직한 대통령의 가치에 환호하는 것이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거짓된 또는 내 이 잘못된 이 행위들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그 대통령의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모습을 내 것으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들 투표할 때 그래서 그걸 봐야 합니다.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할 때 이 사람이 살아온 생애 또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거짓이 없었는가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은 빌공짜의 공약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될 때에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일단 그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그래서 그래요. 따라하려고 합니다.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정직한 사람을 나보다 높은 권력 위에 앉히게 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정직한 사람 뽑는 게 최우선입니다. 먼저 내가 정직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단위 또는 직장에서 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럽다면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정직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가 있는 행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자꾸 내 생각에 또는 내 마음에 대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 좀 솔직해지자. 정직해지자. 그랬을 때 손해가 생겨도 감수하자. 그게 내 가족, 내 아이 또는 내 주변과 함께 번영하는, 번창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새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행위도 어느 순간 정직한 쪽에 서게 됩니다. 나 혼자 생존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게 되면 서로 빼앗게 되고 그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서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해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얘기한 대로 탑다운입니다.
내가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탑인 것이죠. 내가 제일 꼭대기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아래인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 또는 나의 아이들, 나의 아내, 나의 직장 동료, 직장의 부하들, 여러 모임에서 오는 후배들, 이런 나보다 아래인, 다운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내 것을 내어줬으니까 내 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재화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나의 것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정과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의 재화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모두 안전한 생활 영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부터 정직하려고 지금부터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탑입니다. 내가 제일 꼭대기예요. 나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의 영향력을 끼쳐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패턴 인터럽트, 부정직한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끊어내는 방법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